이번 영상은 다름이 아니고 좀 개인적인 좀 이제 사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일단 클럽원 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요일 날 그 새벽까지 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좀 샤워를 언제쯤 할까 하다가 한 3, 4시쯤에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러 가다가 하고 나오는 도중에 갑자기 좀 이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좀 나오려고 좀 물기나 이런 것도 바닥에 있는 물기나 이런 것도 안 닦고서 좀 이제 바로 일단 의자에 좀 앉아가지고 좀 보려고 대응 좀 하려고 가는 찰나에 바닥에서 좀 미끄러졌어요. 근데 미끄러졌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뒤통수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대고서 넘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넘어질 때도 뭐 앞으로 가다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자빠져지더라도 낙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게 일요일 날 그 어떻게 넘어졌냐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렇게 넘어진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오히려 엉덩이 쪽으로 이게 넘어졌어야 됐는데 이게 좀 그 엉덩이는 안 아파요. 이쪽 오히려 이쪽이 아팠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넘어졌을 때 이 척추랑 여기 뒤쪽으로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넘어지고 나서는 바로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거니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교통사고 같은 것도 날 때도 순간적으로 충격받을 때는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고 몇 시간 정도나 아니면 몇일 뒤나 이렇게들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 좀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평소에도 허리가 안 좋긴 한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일단은 좀 이제 목 쪽이 좀 아파요. 목이랑 그 뭔가 좀 기침할 때도 아프고 이게 혹시나 막 그 척추가 그게 밀려가지고 아니면 이쪽이 뭐 장기를 지금 뒤틀려가지고 장기를 찌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고 약간 좀 진짜 뭐 누가 뒤통수한테 때린 것처럼 좀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이제 화요일까지도 오늘까지도 좀 이제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부디 좀 아니길 바라고 있거든요. 바라고 있는 게 그냥 근육이 좀 놀라가지고 그냥 주변 근육들이 놀라가지고 보통 이제 뭐 운동 같은 것도 할 때 보면은 갑자기 안 쓰던 근육들 쓰면 다음날에 알배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하겠는데 충격이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무거운 거 들다가 뭐 이렇게 한번 삐끗하거나 그런 것들처럼 좀 그런 걸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뭐 다른 또 이제 뭐 혹시나 뭐 척추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이게 또 신경이랑 문제가 있으니까 좀 왼손이 좀 저리기는 한데 뭐 평소에도 좀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저린 건 있긴 했거든요. 그거인지 아니면 그 뇌진탕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뇌진탕이면 뭐 밥도 못 먹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걱정인 게 좀 넘어졌을 때 충격이 좀 있었는데 차라리 엉덩이 쪽을 좀 빠았으면 좀 몰랐는데 좀 화요일 좀 지나니까 좀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찍는 것도 잠깐 찍는 건데 좀 오랫동안 못 앉아 있겠어요. 이거 의자도 그래도 오랫동안 좀 허머밀러 같은 의자들은 좀 그 무게나 이런 것들 맞게 해가지고 체형에 맞게 하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오랫동안 좀 앉아 있기가 되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저도 병원 쪽에 가보고서 뭐 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좀 그냥 뭐 근육 뭐 안정제나 뭐 이런 거 주겠죠.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거 그런 거 좀 먹으면서 일단은 좀 회복을 하는 게 좀 우선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이제 전달을 하거나 브리핑을 하려면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루라도 놓치면 그 감을 잃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더라도 지금 어디 잠깐이라도 외출을 하더라도 그게 뭐 흔히들 말하는 매매 중독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일단 시장에 좀 감을 안 잃으려고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좀 안 될 수도 몇 일 정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좀 이제 전달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사실 뭐 제가 뭐 얻는 건 없어요. 얻는 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 NWO 그 중에서도 그레이트 리셋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좀 인위적인 변수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먼저들 반응들이 오는 거니까 그걸 먼저 목표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발생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번복하면서 번복하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너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넓게 보면 이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 둘 전쟁도 사실 끝낸다면 진작에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이쪽에서는 크림반도부터 전쟁들은 계속해서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그게 띄우는 게 문제겠죠. 띄우고서 사실 이게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 높은 에너지 가격들을 올리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좀 힘든 상황들을 맞이를 했어요. 22년도부터 23년까지 자산 시장에서 야금야금 올랐던 한국장을 제외를 하고 미국장이랑 코인장에서도 시드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들을 되게 좀 힘들게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스라엘과 이란까지도 이쪽 중동에서는 유사하게 뭐 전쟁들은 예전부터 많이들 발생을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그 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쇼는 쇼인데 그렇다고 이게 제 3차 세계대전까지는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는 쇼인데 이게 쇼치고는 자산 시장에서 실제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것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걸 명분으로 시장을 하락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일단은 빌드업들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공격. 그래서 어제도 홍콩 ETF 승인하고서, 거래가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5월 초부터, 최소한의 5월 초부터 기관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시장에 있는 것들을 매수해서 화끈하게 또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쪽의 메타들을 좀 이제 중국 차이나 머니들을 좀 경험을 해봤을 때 상승하는 것도 화끈하고 하락하는 것도 화끈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한테 기회를 한번 놓쳤잖아요. 미국이 먼저 현물 ETF를 승인을 했잖아요. 원래였으면 중국 쪽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의 보유량 50% 이상은 중국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2017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제 저점 매수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을 저점 매수로 해서 좀 바닥 쪽에서 매집들을 하지 않을까. 그 사이클이 지금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이 전쟁 이 공격한다는 그 시그널이 언제든지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준비 대응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몇몇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미 희망 고문하면서 그레이트 리셋들을 바라보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반등장에도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이 세이코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냥 지금의 그레이트 리셋 2차적인 리셋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물론 그 엄청나게 큰 하락들이 끝났을 때 데드캣 반등도 저는 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 구간들을 회복을 해주진 못할 겁니다. 시즌 1이 결국에 끝나게 되겠죠. 언젠가는 시즌 2가 다가왔을 때 이 구간들을 회복하는 알트코인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상장 폐지라는 아니면 이제 리플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살아남지 못한 코인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 플레이 뎁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 상장 폐지했던 애들처럼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살아남는 애들은 시즌 2에도 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 자세를 가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락을 피했잖아요. 하락을 피한 거 저는 그 자체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차 시즌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빨리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됐고 그 광고랑 이런 것들 게시하는 시점에서 빨리 왔어야 됐는데 예상보다도 매수할 수 있는 텀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민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월 15일부터는 거의 대놓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시그널을 줬죠. 이때부터는 좀 이제 정말 보수적인 입장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전략들로 뭐 단타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발빠르게 그냥 대응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어쨌든 그 하락을 피했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하니까 2024년만큼은 24년만큼은 기회는 존재하니까 뭐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손실 보는 걸 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존버했다가는 1억에서 만약에 2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고점에서 물렸으면 그냥 그대로 지금 원금들을 다시 반환하는 시기예요. 근데 앞으로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반등들 하겠죠. 하락하고 반등하겠죠. 저점 대비해서 뭐 두 배까지도 오를 수도 있어요. 정말 크게 떨어진다면. 근데 그게 대리기 반등이라고들 하죠. 시즌 종료를 말을 하는 그런 반등이기도 합니다. 그게 회복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막 3월달 초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원금들을 건지는 그런 구간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수익들을 그만큼 받기 때문에 원금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2차적인 하락을 위한. 근데 당장은 안 잡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홍콩 ETF가 승인이 됐는데 그 재료들을 몇 개를 띄워가지고 단기적으로 상승장 분위기를 만들더라도 그건 하나의 낚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매수하게끔 하고 공매도를 못 치게끔 만들려는 낚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이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사실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의 하락이 끝났다. 지금의 하락이 만약에 끝났으면요. 7만 달러를 돌파를 해주면 한 파동 정도는 더 갈 수 있거든요.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7만 달러를 돌파를 한다면 7만 8천에서 8만 달러 구간 뭐 이제 이러면서 홍콩 메타를 더 크게 띄우거나 다른 메타들을 더 크게 띄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7만 달러 넘어가서 대응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7만 달러를 결국에 못 두르면요. 2차적인 하락은 정말 크게 올 겁니다. 그때가 아마 다른 코인들이 다 같이 엄청 크게 덤핑들 하는 구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일 정도는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 때 그냥 시장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언제든지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면 그것 또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조급할 필요가 없고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즌 2가 언젠가는 다가올 거기 때문에 올해 언젠가는 그래서 굳이 한 곳에 목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CX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즌 1이 조금씩 끝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정말 피날레 시즌 1이 끝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시즌 1이 끝나는 피날레를. 피날레는 거의 상승했던 구간까지도 하락을 하는 건데 세력들이 뭐가 남냐. 여기 다 털고서 공매도를 모았다면 그냥 던지더라도 남겠죠. 그 고스란히 그런 것들은 뒤늦게 들어온 후발주자들이 그걸 다 물량들을 떠안는 건데 시즌 1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때부터는 이제 솔라나에서 보여줬던 덱스 장들이 그때부터는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빠르고요. 지금은 CX 장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급한 건 없거든요. 그냥 움직임을 저희는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회복을 한 뒤에 좀 병원도 가보고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좀 그냥 근육통이 좀 이제 잠깐 풀려가지고 그런 걸로 좀 바라면서 좀 회복 좀 하고 다시 좀 이제 모니터 앞에 앉는 그 상황이 되기를 좀 회복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